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수원 화성에서 매우 아름답고 이색적인 시설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디자인의 독특한 건축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사각 형태의 집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타원형의 건축물을 본다는 것은 매우 희한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 화성에 외부는 타원형이고 속이 빈 동북공심돈이란 독특한 시설물이 있어요. 동북공심돈은 조선시대 사람들로선 무척 희한하고 기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797년 정월 좌의정 최재공은 동북공심돈을 올라가 본 뒤 층계가 구불구불하게 나 있어 기이하고도 교묘하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보통 돈대라면 성곽과 멀리 떨어져 적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동북공심도는 성벽 안쪽에 설치되었고 230여 년 전의 건축물이라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가 원통형의 나선형 계단으로 만들어진 매우 현대적인 조형을 갖춘 시설물입니다. 우선 동북공심돈 정면에 있는 홍해문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작은 온돌방이 있어요. 통로를 따라 빙글빙글 올라가면 꼭대기 망루에 이르는 구조로 이 모습을 빗대서 동북공심돈을 소라각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북공심돈은 6.25 한국전쟁 때 반파되었고 1976년 복원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복원과정에서 일종의 화성축성 공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화성성여위계라는 책이 동북공심돈을 복원하는데 또 1997년 화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지요. 그럼 화성성역의궤에서 묘사된 동북공심돈의 모습과 내용을 살펴볼까요? 화성성역의궤는 동북공심돈의 안, 박, 그리고 내부도까지 상세하게 그렸고 하단에는 글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심돈에 관한 기록 중에 방요, 계평, 돈, 지제, 벽축, 의원, 돈이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중국 요 땅의 계주 평돈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벽돌로 쌓은 원형 돈대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 계라는 명칭은 현재 중국 허베이 텐진시 계주에 속합니다. 과연 동북공심돈은 계주의 어떤 평돈을 모방한 것일까요? 우선 계주에 있는 황해관 장성에서 동북공심돈과 유사한 원형 시설물을 찾아보았어요. 사진 속 시설물은 만리장성의 한 줄기인 황해관 장성에 있는 봉황루입니다. 이곳은 군사 상황을 연기와 횃불로 전달하는 봉화대로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외관이 매우 아름답고 독특하며 험준한 산꼭대기에 어떻게 저런 시설물을 지었을까 감탄이 절로 납니다. 또 천군 만마도 공략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상의 방어 건축물이라는 것과 함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른 그대로 봉황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듯한 모습이 연상되지요. 명나라 때 계진 총병 척계광은 16년간 황해관 장성에서 기존의 성벽을 수리하여 벽돌로 외부를 감쌌고 천여 개의 적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북공심돈과 봉황루 두 시설물은 그 쓰임새가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도 많았어요. 우선 전체 외관이 원형 형태이고 맨 꼭대기에는 망루 역할을 하는 건물에 지붕을 얹었으며 사방 벽에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동시에 총과 활로 공격할 수 있는 총안이나 전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봉황루의 구조를 보면 아래층은 무기와 건초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고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군사들이 사당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면 동북공심돈에는 사당이 없는 대신 1층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금도 중국에선 늦가을 10월 말부터 늦어도 11월 초면 난방이 시작되지요. 북방의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라 할 만큼 춥고 때론 평지도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맹추위를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방 지역에선 부분 난방장치 호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장 동서 6,000km의 만리장성 어디에도 온돌이나 호황 같은 난방시설이 있다는 기록을 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장성의 위대함과 주변 환경에 대한 찬사 일색이지요. 하지만 위대한 장성 그 어느 귀퉁이에도 추운 겨울 초소를 지키는 군사들이 따뜻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혹여 이들의 문화에 온돌이란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깎아지른 절벽에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 때론 90도 가까운 성벽을 축성하는 일은 아마도 신의 영역과도 같은 험난한 일일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세상과 고립된 첩첩산중의 산꼭대기에서 북방의 겨울을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천형과도 같은 더 큰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신에게 지옥과도 같은 이곳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기에 봉황루 안에 사당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장성 자체를 축성하는 일도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었고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었지만 이곳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국의 대문호 루시는 그의 산문집 아침꽃 저녁에 줍다에서 만리장성을 위대하고 저주스러운 장성이라고 탄식한 것은 아닐까요? 반면 수원화성에는 동북공심돈 이외에도 동장대, 동북강로, 서북강로, 서남안문, 동남강루 등 곳곳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화성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막강한 군사시설이 갖추어진 동시에 지친 군사들이 몸을 누이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 온돌이 마련된 것입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불침번을 서는 군사들에게 온돌은 최고의 우연이 되었을 것이고 온돌 아궁이에 고구마, 옥수수, 감자들을 구워 먹으며 고단한 삶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소소한 행복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마치 물과 공기처럼 일상이었고 당연했던 온돌이지만 이것은 백성들의 노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모두가 진정으로 잘 사는 호호부실 인인화락의 꿈에 다가가려 했던 정조대왕의 실천의 결정체고 수원화성이 이런 위대한 뜻을 담고 있기에 화성은 진정 위대한 건축물인 것이지요. 수원화성 정조대왕 만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